반갑습니다 여러분. 과학하는 동네마고 동마입니다. 논문을 쓴다거나 졸업을 위한 그 주제를 고를 때 어떤 주제를 골라야 하는지 고민이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을 주목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과학하는 동네마고입니다. 오늘은 이제 연구 주제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연구원의 입장에서 언제나 이 연구 주제를 뭘로 해야 될지 항상 고민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대학원생 초기 때도 마찬가지였고,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뭐 논문을 쓰고 나서 다음 논문 쓸 때, 그리고 연구 주제를 선정할 때, 이럴 때 항상 어떤 연구를 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교수님한테 물어봐도, 선배들한테 물어봐도 이 연구 주제가 적당한지 안 한지는 알려주지만 어떻게 이걸 접근해야 되고 찾아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잘 안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항상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주제를 막 이렇게 골랐을 때 이 연구 주제가 그래도 좀 반응이 좋네? 이 연구 주제는 좀 반응이 안 좋네?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경험적으로 보면서 이런 연구 주제는 피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같이 일하는 학생들하고도 이제 얘기를 해봐도 그 학생들도 이제 연구 주제를 선정하는데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어요. 선배는 도대체 어떻게 이 연구 주제를 선택했냐? 왜 이 연구를 하게 됐냐? 어떻게 이 연구를 하게 됐냐? 이거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연구 주제를 선정했는지 얘기를 해주다가, 사실 그것도 이제 어떤 감으로 이제 하는 거라서 막상 이렇게 얘기를 해주려고 하니까 이거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이렇게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 연구 주제를 어떻게 내가 하게 되었는지 조금 정리를 해봤었고, 그리고 이제 그 학생들이 이제 저한테 보여준 그런 주제들을 보면 이런 연구 주제는 피해야 되는데 이런 연구 주제는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 한번 정리를 해서 피해야 할 연구 주제들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남들하고 비슷한 물질, 비슷한 방법, 비슷한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피해야 돼요. 논문을 보다 보면 그 논문들을 바탕으로 해서 아이디어를 얻고 하는데, 학생들이 이제 보여준 그런 아이디어를 보면 사실 기존에 나왔던 논문이랑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근데 그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거 다른 물질이에요, 이거 다른 방법이에요, 다른 아이디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멀리서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논문이랑 너의 아이디어랑은 큰 차이가 없어 보여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방법, 완전히 다른 아이디어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약간의 차이는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차이가 없이 이거는 물질이 다르니까 괜찮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은 좀 피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게 논문이라는 게 이 학계 입장에서 이 논문이랑 비교를 했을 때 이건 정말 차이가 있어 라고 판단이 들어야 되는데, 사실 물질이 비슷하거나 방법이 비슷하면 사실 두 논문이 다르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심사하는 입장에서도 큰 차이가 없다, 두드러진 그게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주제를 선정하다 보면 사실 전에 나왔던 논문하고 같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은 선배가 했던 논문, 후속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그 논문을 크게 벗어나진 못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앞에 논문은 이 방향으로 갔다고 하면 내 논문은, 내가 하려고 하는 주제는 이 방향으로 가는 연구 주제의 스토리를 다르게 가져가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물질이나 방법이 같다 하더라도 스토리가 다르면 이거 논문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주제가 될 수 있는 거고, 연구 주제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런 면에서 아무리 방법을 다르게 하고 물질을 다르게 한다 하더라도 스토리가 같으면 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이전의 논문들 한 대여섯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논문들의 스토리랑 내가 하려고 하는 연구의 스토리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무리 물질이 다르고 방법이 달라도 이 스토리가 같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거를 생각을 해봐서 정하는 게 이제 연구 주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피해야 될 두 번째 실험 주제는 바로 이 레퍼런스가 별로 없는 그런 주제예요. 이게 첫 번째 거랑 이어지기도 하는데, 이 레퍼런스가 내가 하려고 하는 연구 주제에 대해서 레퍼런스가 거의 없어.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아이디어를 확장해 나갈지, 그 이론은 무엇인지 이거를 주장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연구를 처음 초창기 하는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레퍼런스가 있는 그런 실험 주제를 정해야 되고, 연구 주제를 선택한다는 거가 나무로 치면은 나뭇가지를 이제 뻗어나가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연구 주제를
뻗어서 이제 실험을 했는데 나는 이 사람들하고 다르게 이렇게 뻗어서 가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뻗어서 나가기 때문에 그 연구 주제에 대해서 뻗어 나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연구 주제를 이렇게 뻗어 나가야 되는데 이 기둥이 없어. 기둥이 없으면은 이 연구 주제가 많이 못 뻗어 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튼튼한, 굉장히 어느 정도 체계적인 그런 베이스가 있다고 하면은 굉장히 뻗어나가는 게 굉장히 쉽겠죠. 왜냐면 한번 뻗어나가고 다시 이 사람들의 그런 그 연구 내용을 보고 또 뻗어나가고 또 뻗어나가고, 그래서 이렇게 뻗어나가다 보면 내 가지가 처음에는 이제 얇은 가지였지만 점점점 굵어져서 하나의 그런 큰 연구 주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런 기반이 있는, 레퍼런스가 있는 그런 연구 주제를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우리가 피해야 될 주제는 이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 그런 연구 주제예요. 어떤 연구 주제를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림 1, 2, 3, 4가 어떻게 될지 잘 안 떠올라. 도대체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어떻게 그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지? 딱 떠올라야 되거든요. 이렇게 만들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은 어떤 논문이 만들어지겠는데? 뭐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초창기에 이런 생각이 명확하면 명확해질수록 이 주제가 적당한 거일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게 도대체 어떤 그림이 안 그려지고 이 실험을 한다고 해도 그림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 감이 안 온다고 하면은 요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그런 형태라고 할 수가 있고, 사실 초창기 연구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요게 그림이 잘 안 그려질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교수님이나 선배들한테 물어봐서 내가 이런 주제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어떠냐, 그림이 만들어지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들 입장에서 그걸 보고 나서 이거 그림이 만들어지겠는데, 이거 논문이 만들어지겠는데, 이런 판단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 주제가 괜찮은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키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늘은 이렇게 피해야 될 연구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봤는데, 남들하고 비슷하거나 그리고 레퍼런스가 별로 없거나 머릿속에 그림이 잘 안 그려진 그런 주제를 이제 피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연구를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이제 피드백을 받아서 요건 되는구나, 요건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깨우쳐야 요것들이 이제 점점 쌓여서 나중에는 혼자서 독립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배경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연구 주제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실험실 들어가서 이제 연구를 한다고 했을 때 보통의 경우는 프로젝트가 나와서 그 프로젝트에 해당되는 연구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위에 교수님이나 보스의 그 제안대로 연구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렇게 되면 사실 이 연구가 본인의 아이디어가 아니기 때문에 다운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거의 모티베이션도 잘 모르겠고, 이 연구를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이 연구가 재밌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연구 흐름이 조금 더디게 가는 확률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본인의 그 아이디어로 낸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이 진도가 확 빨라지고 굉장히 재밌어 하고 연구의 성취도도 확 늘어나는 걸 많이 봤어요. 저도 좀 경험을 했었고 후배들도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래서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위에서 해보자는 대로 이렇게 연구를 그냥 하는 것도 처음에는 물론 중요하지만 본인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연구하는 그런 경험을 해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요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연구 주제를 왜 이렇게 골라야 되는지,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그리고 피해야 될 연구 주제들은 어떤 것들인지 한번 공유를 해드렸는데요. 좀 도움이 좀 되셨나요? 이제 연구 주제를 이제 잘 고를 수 있겠죠? 아직도 이제 연구 주제가 아직도 감이 어떻게 하는지 잘 감이 안 온다라는 분들은 밑에 댓글에 남겨주시고, 그러면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 혹시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앞으로 이제 좋은 영상이 계속 올라올 거기 때문에 그 영상을 편하게 받아보시기 위해서 이제 구독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똥바.